그러면은 우리가 이 11번 만에 끝낸다고 했잖아요. 이거 3학년 1학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2차 방정식이랑, 그러니까 이게 중후반부거든? 2차 방정식이랑 특히 2차 함수야. 이거를 위해서 앞에서부터 이제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좀 많이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뭐 앞부분도 좀 잘 해주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 그 3학년 1학기가 사실상 공통수학 1 워밍업이야. 그래서 그 공통수학 1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도 좀 계속 언급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공통수학 1이랑 연결되는 부분은 특히 잘 봐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 풀다 보면 약간 심화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그냥 공수원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발전이 되는 건지도 좀 언급해주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제곱근의 뜻과 성질.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오늘도 그런 부분이 좀 나와요. 근데 일단 앞부분에서는요, 제곱근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제곱근의 뜻이라고 합시다. 근데 사실 제곱근이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면은 그 정의가 어려워요. 제곱근은요. 그러니까 여기 이 근이 뿌리근이거든요. 뿌리근. 제곱의 반대야. 그게 제곱근이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한번 수식으로 정리를 해볼게. 자, 첫 번째 정의. 자, 요거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x제곱을 했는데 9가 나왔어요. 요거 만족하는 x 뭐다? 3이랑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입니다. 혹시 이거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인데요. 이거 지금 보면은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만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도 표현 가능하냐면요. 풀마 3이라고도 표현 가능하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3? 괜찮을까요, 이거? 그래서 풀마 3. 이제 앞으로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다른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예시도 한번 들어보자. x제곱을 했는데 16이 나왔어요. 이거 만족하는 x는 그럼 뭐다? 풀마 4가 됩니다. 뭐 요런 식으로 보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제곱근 한다고 했잖아. 자, 봐봐요. 어떤 수를 제곱을 했는데 9가 나왔어. 어떤 수를 제곱을 했는데 9가 나왔어요. 그렇게 만드는 요 수 있잖아요. 얘가 제곱근입니다. 근데 뭐의 제곱근이라고 하냐면요. 이걸 제곱하면 9가 나오잖아. 제곱의 반대라고 했죠, 제곱근은. 그럼 얘는 9의 제곱근이야. 9의 제곱근.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 풀마 4 있잖아요. 얘는 뭐의 제곱근일까? 얘는 16의 제곱근이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9의 제곱근을 제곱하잖아? 9가 나와. 16의 제곱근을 제곱하잖아? 16이 나와. A의 제곱근을 제곱하잖아? 뭐가 나와? A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A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곱근이 이게 참 정의로 좀 설명하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밑에도 적어볼게. x제곱을 했더니 a가 나왔어요. 그럼 요거 만족하는 x는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은 아직 우리 루트를 배우진 않았으니까 그냥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표현할 거야. x제곱을 했는데 a가 나왔어. 요거는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표현할 겁니다. a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a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a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곱근의 일단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곱근의 정의. 자, 그러면은 요거를요. 루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왜냐면은 제곱근이 이렇게 그냥 딱 떨어지게 정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루트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자, 2번 네모 표현이라고 한번 해보자. 표현. 자, 일단 첫 번째. 요렇게 생긴 기호. 근데 이거는 3학년 이렇게 안 배웠어도 다 알더라고요. 이거 이름이 뭔지. 몰라도 근데 상관없어. 이거 루트라고 합니다. 루트. 괜찮죠? 근데 이거 부르는 이름이 3개가 있거든요. 그 중 하나가 루트야. 또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제땡땡이야, 제땡땡. 제곱근이라고 불러. 요거는 사실 요거죠.
얘가 그래서 사실 루트의 뜻과 성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두 글자야. 무슨 호야, 무슨 호. 근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호. 근데 이 중에서 사실 많이 쓰는 거는요. 읽을 때 루트라는 말을 사실상 많이 쓰기는 해요. 그리고 좀 낮은 빈도긴 하지만 제곱근이라고도 좀 표현을 하고요. 뭐 근호라는 표현은요. 막 그렇게 잘 표현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숫자를 읽을 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루트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제곱근을 표현할 때 쓰는 거야. 정수로 표현할 수 없는 제곱근을 표현할 때 쓰는 건데요. 자, x제곱을 했어. 어떤 수를 제곱을 했는데 7이 나왔다고 할게요. 자, 요거 만족하는 x는요.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 요거 제곱을 해서 7 나오는 정수는 없어요. 이때 루트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수로 표현이 안 될 때 제곱근을 표현할 때 루트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x는 풀마 루트 7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봐봐. 풀마 루트 7은요. 뭐의 제곱근이다? 7의 제곱근이다?가 됩니다. 7의 제곱근. 네, 그럼 봐봐. 7의 제곱근 제곱하면 뭐다? 7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7이 됩니다. 요렇게 되는 거야. 제곱근의 의미는. 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요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 제곱근이요. 개수가 있거든? 지금은 그냥 솔직히 막 하기는 했는데, 자, x제곱은 a 제곱근 개수라고 해볼게요. 제곱근 개수. 자, 일단 좀 정리해볼까? x제곱은 9라고 했어요. 이거 제곱근의 개수 몇 개? 그리고 x제곱은 16. 16의 제곱근 개수 몇 개? 4개. 그리고 여기 x제곱은 7. 7의 제곱근의 개수 몇 개? 2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2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언제냐면요. 얘가 양수가 되잖아요. 그럼 지금 다 보면 양수야. 양수. 이러면은 무조건 2개가 나오는데요. 0이 될 때랑 음수가 될 때, 이때는 꼭 2개가 안 나올 수 있어.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A가, 너네 그 혹시 로마자 이거 쓸 줄 아세요? 요거? 좀 경우 나눌 때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로마자 소문자로 1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A가 만약에 양수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A가 만약에 양수잖아요. 제곱근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x제곱은 A. 그럼 x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하면 돼요. 제곱근의 개수 몇 개라고 하면 돼? 2개입니다. 어떻게 2개야? 풀마? 근데 지금 하나잖아. 맞아요. 이거 보고 하나라고 좀 착각할 수가 있는데 플러스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를 한 번에 쓴 것뿐이야. 이건 2개입니다. 엄연히 2개야. 이거 나중에 막 근해 공식 할 때도 좀 나오긴 하는데요. 근데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 그래서 요거는 제곱근의 개수는 2개입니다. 언제 2개야? 제곱근의 개수가? 뭐가 양수일 때? 요 A가 양수일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양수의 제곱근의 개수는 2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 뭐가 2개냐면은 양수의 제곱근의 개수. 그게 2개입니다. 이거 개념 문제 가지고 좀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A를 0이라고 할게. A가 0이면은요, 봐봐. A가 0이야. 그럼 요거 만족하는 X는요, X제곱이 0이 되면은요, 만족하는 X는 그냥 0이거든요. 제곱해서 0 나오는 거는 0밖에 없어. 풀마 0?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0이야. 플러스 0도 0이고 마이너스 0도 0이어서 자, 이거 제곱근의 개수 몇 개라고 하면 돼? 1개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1개고요. 그러면은 뭐가 1개라고 하면 되겠어? 0의 제곱근의 개수가 1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수일 때, 0일 때 했으니까 마지막 뭐 해주고 싶어? 음수일 때도 해주고 싶죠? 해주고 싶어? 음수일 때? 자, A가 음수야. 이게 사실 할 얘기가 사실 많긴 한데 A가 음수가 될 때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지금은 0개라고 합시다. 없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거는 없어요. 아시겠죠?
중등 과정에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요거 x는 0개라고 할게요. 없다라고도 표현을 할게요.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 밑에다가 뭐라고 또 쓸 거냐면은 아우 좀 안 보이겠다. 음수의 제곱근 개수라고 할게요. 근데 이거를 근데 봐봐. 그 음수의 제곱근의 개수 아니 루트 넣으면 되잖아요. 루트 안에 그냥 음수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중등수학에서는 여기 음수가 정의가 될 수 없다라고 그냥 하거든요. 음수가 정의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나중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거든요. 루트 안에는 뭐가 들어갈 수 없다고? 음수가 들어갈 수 없어. 이거 좀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 나중에 2차 방정식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루트 관련된 문제에서 나오는 표현 요거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노트 이렇게 하시고요. 이게 문제에서 엄청 비슷한 표현이 나오거든. A의 제곱근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제곱근 A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 제곱근 A. 자, 근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는 A의 제곱근, 왼쪽 표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게. 자, A의 제곱근. A의 제곱근을요, X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A의 제곱근을 X. 이거 뭘 아셔야 되냐면요. 요 표현을 가지고요, 수식으로 표현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돼. 자, 봐봐. 아까 얘가 9의 제곱근이었거든? 9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뭐라고요? 9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9였어. 그죠? 16의 제곱근 제곱하면 뭐다? 16이야. 자, A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뭐다? A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뭐다? A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A가 됩니다. 괜찮을까? 그러니까 9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9야. 16의 제곱근 제곱하면 16이야. A의 제곱근을 제곱하면은 A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A의 제곱근을 제곱하면은 A입니다. 요 말은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 근데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러면은 이거 X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X는 플러스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 그러니까 요 왼쪽 오른쪽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 이것도 좀 개념 문제로 나와요. A의 제곱근은 X라고 했을 때 제곱하면 A가 나온다는 말은요, X는 풀마 루트 A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는 그래 이따 문제 보면서 좀 다시 얘기를 해줄게. 이게 좀 초반에 개념 문제로만 나오고요. 사실 이후에는 이거 물어보진 않아요. 이거 이제 요 단어만 넘어가면은. 근데 요거 좀 확실하게 좀 알아두세요. 그래 제곱근이 오히려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게. 이거는 이런 표현들을 좀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자, 아무튼 제곱을 하면은 A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이렇게 되는 거야. A의 제곱근이라고 하면은요, 풀마 루트 A가 됩니다. 근데 이거 그 전제 조건이 있어. A가 양수가 돼야 돼. A가 양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좀 적어둘게요. 단 A는 양수.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어떤 식으로 있냐면요. 자, A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A의 음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제곱근 A라는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총 이렇게 4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좀 넘버링 해볼까? 자, 첫 번째 A의 제곱근, 두 번째 A의 양의 제곱근, 세 번째 A의 음의 제곱근, 네 번째 제곱근 A. 표현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볼게요. A가 지금 양수입니다. 일단 A의 제곱근은 뭐다? 풀마 루트 A야. 아시겠죠? A의 제곱근은요, 풀마 루트 A입니다. 괜찮을까? 자, 그럼 봐봐.
A의 양의 제곱근은 뭘까요? A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 A였거든요. A의 양의 제곱근은 뭘까요? 여기 A의 제곱,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A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를 얘기하는 건데 뭘 말하는 걸까? 플러스 루트 A를 얘기하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루트 A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A의 음의 제곱근은 뭘까요? A의 제곱근 중에 음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A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요거 좀 많이 헷갈리는데 제곱근 A 있잖아요. 제곱근 A. 아까 제곱근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루트라고도 표현한다고 했거든? 얘는 루트 A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루트 A랑 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 이거 은근 좀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양의 음해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건 절대 안 헷갈려. 근데 첫 번째, 네 번째 거 이거 은근 헷갈려 하거든요. A의 제곱근, 제곱근 A. 근데 제곱근 A는요, 루트 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있잖아. 뭐뭐의 제곱근 하잖아요. 뭐뭐의 제곱근.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요것만 좀 제대로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뭐뭐의 제곱근일 때는 풀마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하나씩입니다. 하나씩. 물론 A가 양수일 때 가정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개념 관련 문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이거 문제 뭐 한번 풀어보면 되겠죠? 일단 필기 일단 여기까지 스탑하고 지금까지 한 게 오늘 필기할 거 4분의 1입니다. 개념 원리 이거 펴가지고요.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13페이지에 개념 원리 13페이지에 확인 4번. 잠깐만 혹시 개념 원리 요거 다 새 책인가? 예를 들어서 서연이랑 미안해. 세현이랑 서영이는 개념을 이걸로 수업을 했었지. 그래? 풀려져 있니? 다 노트에다 있어. 아우 너무 잘했다. 쟤는 조금 풀려져 있어? 그래 알겠어. 이따가 확인하고 너무 많이 풀려져 있으면 프린트를 새로 해줄게. 13페이지에 확인 4번이야. 이거 1분 줄 테니 30초 줄 테니까 30초 줄 테니까 풀어볼래요? 13페이지 확인 4번. 자, 그러면은 이거 답 나온 사람 답 뭐 나왔을까? 3? 4? 3? 3 나왔어? 알겠어. 혹시 또 다른 거 나온 사람? 얘기해 보실래요? 다른 거 나온 사람. 4 나온 사람. 5 나온 사람. 부끄러워서 손 안 드는 거죠. 6 나온 사람. 그러면은 잠깐만. 답이 아직 못 나온 사람. 그래. 근데 손 들기 좀 그렇겠구나. 답이 안 나왔는데 손 들면은. 이거 근데 3이 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표정이네. 이거 답이 3이 아니야. 이거 답이 5입니다. 5. 여기 적어줄게요. 답이 5야. 그래서 봐볼게요. 얘들아 제곱근 25분의 49 있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제곱근을 루트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그래서 그냥 루트 25분의 49입니다. 25분의 49.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제곱을 해서 25분의 49가 나오는 거를 구하는 거야. 제곱을 해서 25분의 49가 나오려면 뭐가 돼야 돼?
5분의 7이 돼야 됩니다. 5분의 7.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제곱근이라고만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부호는 그냥 플러스라고 생각하세요. 플러스. 그래서 5분의 7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이거에서 좀 많이 헷갈려 하거든? 그러니까 뭐를 헷갈려 하냐면은 루트 16을 줬어. 근데 이거를 루트 16의 음의 제곱근 이래 버리면은 그럼 마이너스 루트 16이네 라고 해버리는데요.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봐줘야 되냐? 여기 앞에 있는 요 숫자가 이거 오늘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데 이거 가지고 실수를 많이 해. 몰라서 절대 안 틀리거든요. 몰라서 몰라서는 안 틀려. 몰라서는 안 틀리는데 실수를 해버려. 빨리 하다 보니까 루트 16을요 간단한 수로 바꿔줘야 돼. 루트 16 혹시 간단하게 바꿔주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요거는 16 제곱근 16인데 4입니다. 괜찮을까? 윤호도 괜찮을까? 그래. 근데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너네 다 했다고 했지. 아무튼 4의 음의 제곱근이야. 이렇게 무조건 바꿔주세요. 아시겠죠? 이거 암산으로 하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틀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나도 그냥 무조건 이거 바꿔주거든. 이렇게 간단한 숫자로 4의 음의 제곱근이야. 이거 뭐다? 제곱을 해서 4가 나오는 건데 음수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이렇게 바꿔주세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5분의 7이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B가 될 거야. 지금 문제 보면은 5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어. 5A 플러스 B. 계산을 해주시면요. 5A는 7이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5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막 루트 혹은 이게 막 뭐 16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조건 간단하게 바꿔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실수만 안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확인 5번으로 넘어갈게요. 확인 5번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확인 5번 보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 14제곱에 두 제곱근 AB라고 한대요. 두 제곱근. 자, 근데 여기 문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A가 더 커요. A가 더 커. 자, 그랬을 때 이것도 좀 실수하기가 좋아요.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A-B 플러스 8의 양의 제곱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좀만 천천히 가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게 요거 14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막 제곱이 있거나 혹은 요 루트가 있으면은 간단한 자연수나 정수로 바꿔주라고 했었어. 근데 이거는요 사실 좀 숫자가 쉬워가지고 바로 제곱근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거 제곱근 AB 뭔지 아세요? 풀마 14거든? 괜찮을까? 근데 만약에 좀 만약에 좀 헷갈릴 것 같다 하면은 14제곱이 혹시 뭔지 아나? 196이거든요? 만약에 헷갈릴 것 같다 하면 그냥 196으로 바꿔. 196에 그냥 두 제곱근을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괜찮을까 이거? 괜찮을까? 그래서 A가 더 크니까 14, B가 마이너스 1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무난하게 하거든? 근데 이제 요거야. 봐봐요. A가 14고요. B가 마이너스 14가 나왔어. 그럼 신난 상태가 된단 말이야. 뭘 구했으니까. 그 이제 여기 집어넣어. 14 마이너스 14 계산을 하면은 28이 36 36 요거는 답이 아닙니다. 이거 왜 답이 아닐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였어? 36의 양의 제곱근 구하라 했어. 그래서 36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의 함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36의 양의 제곱근은 뭐다? 6이 됩니다. 괜찮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까지 필기했던 그 내용에서는요. 핵심은 실수 안 하기야. 실수 안 하기. 아시겠죠? 내용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한 요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항상 해보는 게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14페이지에 5번 문제 있잖아요. 요거 한번 풀어볼래? 이것도 한 1분만 줄게요. 이거 근데 피타 써야 돼. 피타고라스. 그리고 우리 나중에도 계속 피타고라스 나옵니다.
아, 맞다. 야, 추운 사람 없니? 그, 저 뒤에 담요 있어요. 그거 쓰라고 둔 거거든? 아니, 이게 생각보다 많이 추워 하더라고. 근데 나는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난 절대 춥지가 않아. 혹시 꺼줄까? 에어컨? 안 끌게? 너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하면 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자, 봐봐. 이거 답 나왔을까? A, B의 길이 구해야 되는데. 아, 그냥 A, B 길이 구하는 거지? 이거 A, B 길이 뭐 나왔어요? 맞아. 루트 65. 근데 이제 답까지 적어주는 거면, 이거 단위까지. 아, 맞다. 야, 그리고 그 테스트 볼 때 문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넓이를 구하시오, 길이를 구하시오 하는 거 있잖아요. 답 써놓고 단위 안 쓰잖아. 이것도 그냥 틀렸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좀 꼼꼼하게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아무튼 요거 바로 한번 가볼게. 피타고라스 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3학년 1학기다 보니까 2학년 2학기 내용도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뭐만 나오냐면은 피타고라스랑 그 확률 물어보는 거. 확률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죠? 그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 경우의 수. 그것만 아시면 되거든요. 자, 아무튼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구하려면은, x 구하려면은 일단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 있잖아요. 직각삼각형이야. 피타고라스의 수 기억나? 피타고라스의 수 3대 4대 5. 아, 우리 네 가지만 한번 연습해볼까? 왜냐면은 이후 단원에서도 계속 그 피타고라스가 조금씩 나와요. 자, 피타고라스의 수 정리를 해보자. 아무튼 3대 4대 5니까 여기서는 4가 된다는 걸 일단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것만 정리해보자. 5대 몇 대면? 12대 13. 8대 15대 17. 7대 이거 사실 좀 잘 안 나오기는 해. 24대 24대 25가 됩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뭐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나 좀 자주 나오지 위에 거 위주로 좀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요 3학년 1학기 하는 동안에. 아무튼 여기 4 구했고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x 구하는 거 할 수 있겠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타고라스 공식 다 아시죠?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이다. 그러니까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제곱을 다 더한 거랑 같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65가 되니까 x제곱은 65니까요. 근데 이거 정확히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 봐봐. x제곱은 65야. 이거 만족하는 x는 뭐야? 맞아. 정확히는 이거 만족하는 x는 풀마루트 65야. 풀마루트 65야. 근데 답은요. 플러스 루트 65야. 그럼 왜 그럴까? 맞아. x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렇게 써줘야 돼. x제곱은 65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풀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x가 루트 65가 된다고 하고요. 이유를 꼭 언급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은 x는 길이어서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라는 걸 언급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걸 안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네 수행평가라든가 아니면 뭐 서술형이라든가 이거 안 써버리잖아. 이거를 틀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 예. 모기가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세연아 조심해. 그 파편 튈 수도 있어. 그래요. 이제 모기 없을 거야. 그 한두 마리 잡으면 이제 안 나오더라. 쫄아서 그런지. 아무튼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까지 챙겨주는 거를 좀 연습을 해놔야 공수 1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선 좀 불친절하거든요. 약간 경우를 막 나눠줘야 되고 막 이런저런 거 좀 많이 다 챙겨줘야 돼. 너네가 스스로 이런 거를 좀 습관 지금 들여놔야 돼요. 지금 3학년 1학기를 할 때. 자, 아무튼 요거 앞부분은 요렇게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간단하게만 필기하고 끝낼게. 지금 5분 남아가지고 그 내용 그리고 다 하진 못할 것 같아요. 자, 아까 필기하던 거 이제 다시 계백문 꺼내가지고요. 좀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아까까지 했던 게 오늘 할 내용의 4분의 1이었어요. 자, 두 번째 제곱근의 성질 이렇게 할게요. 제곱근의 성질. 그러니까 아까는 제곱근의 뜻
대해서만 한 거고요. 이제 제곱근의 성질 요거를 할 겁니다. 제곱근의 성질이요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너는 이게 그 공수 1까지 이어지거든요. 아니 공수 1뿐만 아니라 이거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거 좀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요. 네, 일단은 뭐 할 거냐면요. 쉬운 거 먼저 가보자. 자, 첫 번째 제곱근과 제곱이라고 할게요. 제곱근과 제곱.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다룰 거는 그 양수에 대한 제곱근만 일단 다룰 거야. 아시겠죠? 양수에 대한 제곱근만. 자, 여기 그래서 조건에다가 A는 0보다 크다라는 좀 조건을 달아둘게요. 그 제곱근과 제곱은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자, 만약에 어떤 루트 A, A의 제곱근이 있어요. A의 양의 제곱근이 있는데 이거를 제곱을 했어. 자, 봐봐. 그러니까 수식 계산입니다. 수식 계산. A의 제곱근을요, 제곱을 하면은 아까 A가 나온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루트랑 제곱이 만나잖아?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세요. 루트랑 제곱이 만나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A가 나와. A는 지금 양수입니다. 자, 근데 이제 부호가 좀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할 겁니다. 이거 혹시 결과가 뭔지 아세요? 플러스 A거든? 플러스 A야.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마이너스가 제곱의 안쪽에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2번 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풀어서 쓰면 이렇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A 똑같은 게 2번 곱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호를 헷갈려서 틀려요. 여기도요. 자,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로 펼쳐서 써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2번 곱해지면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은 얘는 그냥 이렇게도 볼 수 있어. 그냥 루트 A의 제곱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A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거야. 마이너스가 제곱의 안쪽에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런 경우도 있거든. 루트 A의 제곱인데요. 마이너스가 여기 바깥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위에서 본 것처럼 그냥 A야. 여기까지만 보면 A인데요. 마이너스는 제곱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자, 마이너스 A라고 하면 돼. 자, 마지막 요것만 한번 해보자. 마지막 제일 복잡해 보이는 거.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을 했고요. 여기서 또 마이너스를 했어. 이거 뭘까? 루트 A? A? 그냥 A? 플러스 A랑 마이너스 A 중에 골라야 되는데 마이너스 A야. 왜? 이유는? 맞아. 왜냐면 그냥 위에 있는 거에다가 맞아. 위에 있는 거에다 그냥 마이너스만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A야.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 제곱의 영향 안에 있는 요거는요 2번 곱해지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요. 얘는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근데 이거는 문자로 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숫자로 해가지고 하면은 아마 조금 덜 헷갈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A다. 여기서는 부호를 헷갈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부호 실수가 좀 많거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거 뒷내용은 이따가 좀 풀어보자. 지금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이어서 하자. 15분 쉬었다가 볼게요. 일단 앉아있다가 종 치면은 저기 이동해주세요. 야, 윤호는 내용 괜찮니? 내용 괜찮아?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지금 진짜 그냥 기본 과정 할 때보다는 조금 타이트하게 나가는 거기는 해요. 원래는 막 예시를 더 많이 들어주면서 계속 설명을 해주거든. 근데 너네는 그래도 뭐 대부분이 지금 처음이 아니니까 막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개념만 좀 제대로 좀 다시 이해를 시켜줄게. 자, 요거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갈 때 있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거야.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 뭐라고 할 거냐면은 자, 루트 A제곱의 성질이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서 A는요 꼭 양수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A는 그냥 잠깐만.
A는 모든 수라고 할게요. A는 모든 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양수만 아니고요. 음수도 다룰 거란 말입니다. 0이랑 음수까지 다룰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 그 앞에 거랑 뭐가 다르냐면요. 요거 좀 예시를 들어줄게. 그러니까 앞에서는요. 이렇게 루트 A가 되면요. 양수밖에 못 들어가. 근데 봐봐. 지금처럼 루트 A의 제곱이야. 그러면은 양수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음수도 들어갈 수 있어. 이거 일단 예시 들어가면서 천천히 가볼게. 그리고 특히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공수 원이랑 그 이유 내용까지 쭉 연결되는 거거든. 얘는요. 여기 단원뿐만 아니라 그 너네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랑 뭐 2차 함수 여기 하는 동안도 계속 나올 거야. 이거 확실히 좀 알아두셔야 돼요. 갑자기 튀어나오거든, 이거. 자,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2의 제곱이야. 루트 2의 제곱이야. 이거 그러면은 2의 제곱은 뭐라고 할 수 있어? 4라고 할 수 있거든? 이거 루트 4입니다. 루트 4는 뭐다? 루트 4는 그냥 2라고 표현하면 돼. 괜찮죠? 자, 근데 만약에 음수를 한번 해볼게요.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뭐다? 요것도 근데 4야. 그러면 결과도 똑같이 돼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자, 봐봐. 첫 번째 거는요. 제곱이랑 루트가 만나면 없어진다고 했어.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뭐 생각해 줘야 되냐면요. 제곱이 지금처럼 안쪽에 들어가 있을 때는요. 요 부호를 생각해 줘야 되거든. 봐봐. 지금 얘는요. 양수야. 양수가 만약에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밖으로 나올 때 그대로 나옵니다. 양수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근데 만약에 여기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부호가 어떻게 됐어요? 부호가 반대로 됐어. 마이너스 2였었는데 2가 나왔어요. 음수가 되면은 부호가 반대로 나옵니다. 그 지금처럼 요 안에 양수일 때 그대로 나오고 음수일 때 부호 반대로 해서 나오는 개념이요. 우리 절대값이 있었거든요. 절대값 뭔지 아세요? 절대값?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절대값 양수가 되면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지금 좀 중요한 내용이야. 그대로. 그리고 만약에 절대값하고 음수가 돼요.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고요? 부호를 반대로 해서 나와. 그러면은 어떻게 나온다고 보면 되겠어? 마이너스 음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음수. 그래서 부호 밖으로 나올 때는 음수는 밖으로 나올 때 반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 루트 A 제곱 있잖아요. 제곱이 안쪽에 있잖아요. 제곱이랑 루트가 만나면 없어지는 게 일단 맞아. 근데 제곱이 지금처럼 안쪽에 있잖아요. 그럼 절대값으로 무조건 바꿔서 써주세요. 아시겠죠? 요거는 그 나중 내용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뭐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해 주긴 할게요. 근데 이제 절대값으로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루트 A 제곱. 그러니까 봐봐. 제곱이랑 루트인데 제곱이 만약에 루트 안쪽에 있잖아요. 무조건 절대값으로 바꾸세요. 이거 그럼 절대값 뭐라고 하면 돼? 맞아요. 그러니까 요 루트랑 요 제곱 요게요. 절대값으로 바뀌는 거야. 절대값 A가 됩니다. 괜찮을까?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무조건이야, 이거는. 자, 절대값 A로 바꾸세요. 자, 그리고 문자로 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A의 범위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할게요. 절대값 A인데 A가 양수야. 그럼 그대로 나와, 반대로 나와? A가 양수야. 그대로 나올까, 반대로 나올까?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과값은 A가 됩니다. A가 만약에 양수면 그대로 나와.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뭘 아시면 되냐면요. 요 제곱이 안쪽에 있으면 절대값으로 바꾼다는 거, 그리고 양수면 그대로 나온다는 거.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야. 어떻게 나온다고? 반대로 나옵니다. 반대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문자로 보면 헷갈리거든요. 이거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이것도 한번 몇 개 좀 연습을 해보자. 맞다. 내가 계속 까먹네. 너네 지금 처음이 아니지.
근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이 내용이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이후 과정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 부분이 진짜 핵심입니다. 그 뒷내용도 물론 있기는 한데,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그 16페이지 3번 있잖아요. 이거 그냥 빠르게 한번 풀어봐. 16페이지에 3번. 16페이지에 3번 요거 빠르게 풀어보시고요. 그 칠판에다 답 적어줄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절대값으로 한번 바꾸고 그대로 나오는지 반대로 나오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얘들아 칠판에 답 적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 맞으셨죠? 오케이. 그래, 그럴 수 있어. 다 맞으셨죠? 야, 지호는 너무 쉽겠다. 서빈이도 괜찮죠? 오케이. 그리고 서윤이도 괜찮지. 오케이. 윤호도 괜찮을까? 오케이. 야, 그러면은, 이거 괜찮나 보네. 야, 그러면은 얘는, 이거, 봐봐. 이거 외워야 됩니다. 뭘 외워야 돼? 제곱 루트. 근데 특히 제곱이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절대값으로 바꿔야 된다를 외우세요. 이 과정 생략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생략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수합니다. 실수. 바로 암산으로 하려다 실수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생략하지 마세요. 절대로 생략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왜냐면 봐봐. 이거는 지금 배우고요. 나중에도 계속 갑자기 튀어나온단 말이야. 인수분해하는데도 튀어나올 거고요. 그리고 2차 방정식 하는데도 갑자기 나올 거고요. 2차 함수 하는데도 갑자기 나올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습관 들여주면은 너네가 절대값 성질을 까먹진 않을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무조건 써주셔야 됩니다. 절대값 바꿔서 하는 거. 자, 그리고 요거 실수하기 쉬운 유형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계속 이어서 써볼게. 그 밑에다가 계백문. 자, 뭐라고 적을 거냐면요. 아까처럼 노트 이렇게 할게. 뭐라고 할 거냐? 실수하기 쉬운 유형이라고 할게요. 자, 그 두 가지를 적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거. 루트 a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요거를요. 절대값으로 표현할 거야. 이거 절대값 뭐라고 하면 될까? 맞아. 맞아요. 이거 절대값 2a야. 4a가 아니거든요. 자, 봐봐. 이거는 4a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렇게 좀 쉽게 실수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요거는요. 루트 하고요. 어떤 수의 제곱인지로 정리를 먼저 해줘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4a, 그러니까 제곱근 4a 제곱이야. 제곱근 4a 제곱. 다른 말로 하면 제곱을 해서 4a 제곱이 나와야 돼. 근데 요거 제곱하면 16a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수의 제곱으로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절대값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에서 실수가 좀 은근히 많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항이 두 개 있을 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일단 b라는 수가 있는데요. 요거의 부호를 1보다 작다. 범위를 1보다 작다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루트 b-1의 전체 제곱이라고 할게요. 나 칸이 없어서 좀 밑에다 쓸게. 너네는 그냥 옆에다 그냥 쭉 이어서 쓰면 돼요. 자, 요거는요. 절대값 b-1이야. 절대값 b-1. 이거 봐봐요. 이거 루트 안에 있는 거 이거 할 수 있나? 루트 안에 있는 거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거든요? 음수인지 어떻게 알았어? 이거 맞아. 그냥 바로 이거 될까요? 이거 좀 빨리 찾는 법 뭐냐면요. 요 범위 만족하는 적당한 수 0을 대입해봐. 그럼 음수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음수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얘는 음수입니다. 음수야.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 부호를 반대로 해서 나오거든요.
한번 불러볼래 다? 어떻게 나오는지? 맞아. 마이너스 p 플러스 1. 이거를 위에보다는 빈도가 적긴 한데 이거를 그냥 부호를 반대로 하라 했다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아닙니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고 묶어줘야 돼. 요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실수를 좀 많이 하는 유형이었어요. 그리고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딴 거 다 까먹어도 요것만 확실하게 그 숙제에서 가시면은요. 오늘 그냥 충분히 들을 거 들은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그냥 풀면서 그냥 충분히 연습이 되는 거여서. 자, 그 다음 한번 이거 문제 좀 이어서 계속 풀어볼까요? 이 유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 원리 펴시고요. 자, 어떤 거 해볼 거냐면요. 확인 4번. 그러니까 18페이지 확인 4번으로 갈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요거 그냥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첫 번째 18페이지 확인 4번. A가 양수라고 줬어요. 자,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4A의 제곱 플러스 루트 25A의 제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 해주라고? 가장 먼저 뭐 해주라고? 절대값으로 먼저 해줘. 무조건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유형은 무조건 절대값으로 해주세요. 절대값 마이너스 4a 플러스 얘는 절대값 뭘까? 5a입니다. 괜찮죠? 5a 절대값 5a로 바꿔주면 돼. 괜찮을까? 자, 그 다음에 부호 체크해줘야죠. 그러니까 뭘 체크해줘야 되냐?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체크해줘야 돼. 아시겠죠? 자, 이거 마이너스 4a 음수야 양수야? 범위는 요건데. 음수야 양수야? 음수입니다. 괜찮을까? 요거는 양수. 뭐 요거는 근데 간단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너네가 만약에 풀이를 쓰잖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은 얘가 음수고 양수잖아요.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4a는 음수, 그러니까 0보다 작다. 음수라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5a는 양수라고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풀이를 쓸 때는. 근데 그냥 방금은 그냥 편의상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하기 쉽게 하려고 직관적으로 보려고 이렇게 쓴 건데 풀이에서 이렇게 쓰고 넘어가면은 틀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쓰면 안 돼, 정확히는.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얘는요, 음수거든요? 얘는 음수거든요?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와, 반대로 나와? 반대로 나옵니다. 그럼 얘 어떻게 나오겠어? 4a가 됩니다. 얘는요? 양수거든요? 그대로 나오거든요? 플러스 5a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9a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을까?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너네가 안 헷갈리면은 여기 마이너스 4a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절대값 안에 막 마이너스 들어가 있으면 솔직히 헷갈리거든요? 이거 그냥 지우고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절대값 4a도요 4a로 나올 거고요. 절대값 마이너스 4a도요 4a로 나오거든요. 만약에 마이너스 때문에 헷갈릴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냥 지우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까?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첫 번째 거는 꽤 쉬운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첫 번째로 적었던 거에 대한 실수를 하지 말라라는 거였어. 다음 두 번째 거 한번 봐볼게요. 자, a라는 수가요.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 놓고 어떤 제곱근을 줬는데 자, 오케이. 요렇게 줬어요. 가장 먼저 뭐 해주라고? 절대값이야.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절대값 a-1 그 다음에 절대값 a 플러스 1. 자, 그럼 봐봐요.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뭘 확인해줘야 돼? 부호 확인해줘야 돼. 자, 그러면 a-1 있잖아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거 그냥 적당한 수를 대입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것도 그냥 좀 편법입니다. 사실은 풀이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기는 해. 근데 적당한 수를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나와. 그럼 얘가 마이너스고요. 적당한 수를 대입하면은 플러스가 나와. 플러스가 나오고요. 풀이를 써줄 때는
A-1은 음수가 될 거고요. A 플러스 1은 양수가 될 거다라고 적어줘야 돼요. 요거는 사실 지워줘야 되고. 요렇게 봐줘야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얘는 음수야. 어떻게 나와? 밖으로 나올 때? 반대로 어떻게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그대로 나올 거야. 마이너스 붙여서 그대로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서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A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유형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뭘로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해? 절대값으로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뭐야, 다 이해가 되셨죠? 요거 요 부분에서 실수가 많아가지고 그래, 뭐 요거는 뭐 추가로 더 안 풀어봐도 되겠다. 야,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계백문 다시 넘어와가지고요. 그 대소관계 관련된 거 한번 해볼게요. 대소관계. 자, 그 3번 네모. 뭐라고 할 거냐? 제곱근의 대소관계라고 할 겁니다. 제곱근의 대소관계. 근데 제곱근의 대소관계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양수의 대소관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두 수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두 수는 양수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봐봐. 예를 들어서 A라는 수가요, B보다 커. 그러면은 루트 A하고 루트 B 중에서 뭐가 더 클 것 같아? A가 더 큽니다. 루트 A가 더 큽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루트 A하고요, 루트 B하고 비교했을 때 루트 A가 만약에 더 커요. 그럼 A하고 B 중에서 뭐가 더 크다? A가 더 큽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요. 정사각형 그려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봐봐. 정사각형 조금 큰 거랑 조금 작은 거 하나씩 그려볼게. 정사각형 하나. 얘는요, 넓이가 A입니다. 자, 얘는 넓이가 A야. 그리고 좀 작은 거 하나 그려볼게요. 좀 작은 거. 정사각형. 둘 다 정사각형입니다. 얘는 넓이가 B라고 할게요. 왼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한 변의 길이가 뭐다? 루트 A입니다. 그냥 넓이에서 루트 씌우면 되겠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루트 B가 될 거야.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정사각형인데 넓이가 더 커요. 한 변의 길이가 당연히 길어요. 그 내용이 그냥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더 길어. 그러면은 당연히 넓이도 더 큽니다. 그게 두 번째 내용이야.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적용할 때는요. 양수일 때는 요 두 수에서 둘 다 루트를 씌워도요. 대소관계가 안 바뀌어. 그리고 또 반대로 둘 다 제곱을 해도요. 대소관계가 안 바뀝니다. 단 두 수가 어떤 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요거를 좀 응용해가지고 나오는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노트 이렇게 하시고요. 자연수가 되는 조건이라고 할게요. 자연수가 되는 조건. 지금 적는 자연수가 되는 조건은 솔직히 안 어렵거든요. 쉬운 문제는 안 어려워. 근데 이거 너네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이거 가지고 킬러 문제를 내요. 부정방정식 조건으로. 부정방정식 뭔지 아나? 아, 그래? 알겠어. 부정방정식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 2학년 1학기 때도 부정방정식이 있었거든요. 너네 시험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야. x 플러스 y를 했는데 7이 나왔어.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있잖아요. 연립1차 방정식. 근데 여기서 x, y는 자연수라고 합니다. 요거 만족하는 자연수 순서상 찾기. 이게 부정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수 조건 물어보면요. 자연수를 찾아라 이러면요. 부정방정식이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노가다. 아시겠죠? 근데 보통 학교 내신 시험에서 이런 부정방정식 노가다 문제 가지고 킬러 문제를 좀 종종 내요. 왜냐면은 시간도 일단 많이 걸리고 제대로 연습 안 된 사람한테는 못 풀거든요.
이거 좀 꼬아서 내면은. 그래서 이거는요, 쉽게 내면 엄청 쉽거든? 근데 어렵게 내려면 진짜 어렵게 낼 수가 있어. 내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봐볼게. 일단은 뭘 먼저 정리할 거냐면요. 자연수가 되는 조건이야. 잠깐만, 분필만 좀 갈고. 자, 루트 안에 어떤 수를 넣었을 때 자연수가 나왔다고 할게요. 이거 그러면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기억나세요? 제곱수. 제곱수가 들어가야 돼. 제곱수 뭔지 알까? 제곱수? 제곱수가 뭐야? 그냥 자연수를 제곱해서 나온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루트에다가 어떤 수를 넣었는데 자연수가 나왔대요. 그러면은 루트 안에 제곱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곱수는요, 자연수를 제곱한 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거부터 하면 1의 제곱 뭐다? 2의 제곱 뭐다? 3의 제곱 뭐다? 4의 제곱? 이런 수들을 제곱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곱수의 특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게요. 제곱수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제곱수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모든 그 소인수들의 지수가 어때야 되는지 알아? 짝수가 돼야 돼. 제곱도 되고 뭐 4제곱도 되고 6제곱도 되고. 자,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돼야 합니다. 지수 뭔지 아시죠? 지수. 지수가 짝수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뭐 2의 6제곱 할 때 요거 위에 있는 요 작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몇 번 곱해졌는지. 자, 그리고 제곱수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제곱수랑 제곱수를 곱해요. 그래도 제곱수가 나옵니다. 괜찮을까? 요거 두 가지를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 제곱수끼리 곱하셔도요, 제곱수가 나옵니다. 요거 두 가지를 이용해서 관련 유형을 좀 푸는 건데요. 이거는 예시를 두 가지 정도 유형 한번 들어줄게요. 실제 문제를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일단 첫 번째 예시입니다. 자, 루트 45. 이거는 실제로 문제에서 좀 자주 나오는 거고요. 뭐 이따가 테스트에서도 나올 거야. 오늘 테스트는요, 그냥 유형별로 그냥 골고루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가 자연수가 된다고 할게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를 구할 거야. 자, 요 제곱근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를 구할 겁니다. 천천히 가볼게. 자, 제곱근이 자연수가 되고 싶어. 그럼 루트 안에 있는 게 뭐가 돼야 된다고? 제곱수가 돼야 돼. 괜찮을까? 자, 그러면은 45x가 제곱수가 돼야 돼요.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돼? 기억날까? 소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45를 소인수분해하면 돼. 자, 그러면은 45 소인수분해 암산으로 가능할까? 맞아. 3의 제곱 곱하기 5.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x는 제곱수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x가요. 그럼 x가 뭐가 돼야 돼? 맞아. 여기 x가 뭐가 돼야 되냐면요. 5라고 하지 말고요.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x는요. 5 곱하기 제곱수가 돼야 돼. 그럼 x가 될 수 있는 녀석들은 어떤 녀석들이 있겠어? 한번 예시 불러볼래? 아니, 그 x가 그러니까 뭐 5 곱하기 1, 5 곱하기 4, 5 곱하기 9 요런 녀석들이 될 수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 보통은 요거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구하시오 라고 보통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요거야. 요거 제곱수로 만드는 x는요 5뿐 아니라 5 곱하기 제곱수다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은 곱하기 형태였고요. 이거 더하기 형태도 있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 자, 두 번째는 루트 26 플러스 x. 자, 얘가 자연수가 될 때요. 이번에 뭘 구할 거냐면요. 가장 작은 자연수 x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게 뭐가 돼야 된다고? 제곱수가 돼야 돼. 자, 그러면은 26 플러스 x가 제곱수가 돼야 돼요.
봐봐. 지금 요거 제곱수로 만드는 가장 작은 자연수 x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x는 자연수입니다. 그럼 요 제곱수는 요거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제곱수는 뭐다? 36입니다. 25는? 안 될까? 25가 되면은 x가 음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x가 자연수면서 요거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제곱수는요 36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36이라고 보고요. 요거 만족하는 x는 뭐다? x는 10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곱수 찾는 유형이고요. 이거는 엄청 쉬운 유형이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발전이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사실 이거 유형은 별로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너네 개념원리에서 쭉 넘어가다 보면은 중단원 마무리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로 33페이지 33페이지 한번 펴볼래? 33페이지에 26번입니다 33페이지에 26번 이 유형이 발전되면은 요렇게까지 가. 근데 사실 얘도 그냥 빈출 유형이야. 그러니까 내신으로 치면은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그러니까 물론 얘 26번 이거 풀 수 있니? 이거 2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이건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33페이지 26번 이거 2분 드릴게요. 왜 암산하고 있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한번 뭐라도 해보세요. 지효는 풀었니? 오케이. 그리고 서빈이도, 오케이. 근데 그 두 자리인데. 야, 지효야. 야, 너 그 이번 숙제 C단계로 하자. 좋지? 예, 그 C단계로 한번 해봅시다. 아니다. 이따가 테스트 볼 거잖아. 테스트 보고 테스트 결과까지 본 다음에 그냥 C단계로 할게요. C단계로 하면 근데 문제 수 자체는 줄어들거든? 몇 문제냐? 한 30문제 되지 않을까? 너네가 지금 일단 54문제야. 그리고 희망하는 사람도 C단계로 숙제를 내줄게. C단계가 숙제가 더 적을 거야. 예를 들어서 20개? 21개? 한 33개? 33개다. C단계로 하면은 33개가 돼요. 그러면은,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따가 테스트 결과까지 보고요. 90점대 혹은 100점 이렇게 되면은 그 인원들은 그냥 C단계로 숙제 내줄게. 그리고 사실 한 번 했으면은 그 2차 방정식 후반부까지는 쉬울 거야. 쉬울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 사실상 이거 만약에 한 번 했었는데 다시 듣는 이유가
2차 함수 때문에 다시 듣는 경우가 좀 많을 거거든? 내 생각에는 그렇거든? 근데 그러면은 2차 함수에 대한 프린트를 좀 미리 조금씩 줄게. 그냥 지금부터. 그래서 미리 좀 해놓고 또 그때 되면 심화 문제 풀고 요런 식으로는 좀 조절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따 테스트 결과까지 한번 봐볼게요. 요거 한번 같이 봐봅시다. 이거 답이 뭐냐? 36이야. 36. 이거 풀... 아, 그냥, 그래. 고민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거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좀 푸는 요령이 필요해요. 봐봐. 이 문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문제라 하면요. 지금처럼 사각형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무조건 정사각형을 좀 껴주는 경우가 많아. 문제에서 언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 뭐랑 뭐가 정사각형이야? A랑 B가 정사각형이야. 이거 조건 안 봤으면 못 풀거든요. A, B가 정사각형입니다.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A는 한 변의 길이가 뭐다? 넓이가 15n이거든? 한 변의 길이 뭐다? 루트 15n. 루트 15n. 넓이에서 그냥 루트 씌우면 돼. 왜냐면은 정사각형이니까. 자, 그럼 한 변의 길이가 루트 15n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루트 24-n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변의 길이는요, 다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자, 천천히 가보자. 얘부터 한번 봐볼게요. A 한 변의 길이는요, 루트 15n이 돼야 되고요. 요거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자연수. 야, 그러면은 15n이 뭐가 돼야 돼? 15n이?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제곱수가 돼야 돼. 괜찮죠? 야, 그러면은 15n이 제곱수가 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15n 이거 뭐 해줘야 돼? 15n? 소인수분해. 그러면은 3 곱하기 5 곱하기 n이 됩니다. 야, 그럼 n은요 조건이 어때야 돼? 15 곱하기 제곱수. 15 곱하기 제곱수. 자, 그래서 n은요 15 곱하기 제곱수가 돼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그 다음 이걸로 넘어가는 거야. B의 한 변의 길이는요 루트 24-n이 될 거야. 자, 그럼 24-n도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그 노가다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얘가 제곱수가 돼야 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보자. 이거 엄청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24-n이 될 수 있는 제곱수들 한번 불러볼래요? n은 자연수거든요. 한번 불러볼래? 얘가 될 수 있는 제곱수? n 말고 얘가 될 수 있는 제곱수를 먼저 불러볼래? 그쵸. 1, 4, 9, 16, 25 가능할까? 25 안 됩니다. 왜냐면 n 제곱수니까. 그러니까 23보다는 23 이하가 돼야 됩니다. 25는 안 됩니다. 그럼 n이 음수가 되니까. 요거 각각 만족하는 n 값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암산은 바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1이 되려면 23, 4가 되려면 20, 9가 되려면은 15, 그 다음에 뭐 16이 되려면은 8.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으셔야 돼요.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n 값은 뭐다? 15가 될 것 같아. 그래서 n은 15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n이 15라는 걸 구했고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얘 넓이 구하라고 했어. 각 변의 길이를 각각 구하시고요. 넓이까지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1단원 내용은 이렇게 끝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센 기준으로 2단원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원리 기준으로는 38페이지로 뭔 말이야. 미안해. 미안해. 38페이지가 아니고요. 개념 원리 기준으로는 22페이지로 갈 겁니다. 야, 그리고 너네가 그거 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수업 때는 막 이거 적고 뭐하고 뭐 하느라 정신 없긴 한데요. 한 단원이 끝나면은 그래서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너네가 정리를 한번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 아까 별표 치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뭔 것 같아요? 루트 A의 성질? 루트 A 제곱의 성질. 아까 오늘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까 루트 A 제곱을요 뭘로 바꿔주라고? 뭘로 바꿔주라고? 절대값 A로 바꿔주라는 거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한 것 중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한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사실 오늘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긴 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은 이후 연관성까지 너무 좀 크기 때문에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2단원이 중요하지 않냐는 아니거든요. 근데 2단원은 내용이 앞에 것보다 좀 짧아요. 지금 약간 3분의 2 정도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야. 야, 윤호는 괜찮니? 네요? 그래. 자, 그래서 이제 1단원은 끝났어요. 2단원으로 넘어갈 거야. 그래서 이제 얘들아, 너네도 그 필기를 이제 1단원은 끝났으니까 이거 지우고 2단원으로 할 겁니다. 요거는요, 무리수와 실수라고 할게. 무리수와 실수. 자, 무리수와 실수. 요거 내용은요, 아까보다는 좀 적을 거야. 근데 얘도 어떤 유형에서 좀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만 좀 찝어줄게요. 자, 첫 번째, 그냥 무리수와 실수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 개념적인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 이거 우리 2학년 때 했던 건데, 소수의 분류 해볼게요. 소수의 분류. 근데 요거 소수 나와서 그러는데 너네 0.1 어쩌고저쩌고의 소수랑 2357 요거랑 똑같이 소수라고 표기는 하거든요. 근데 읽는 법이 좀 달라.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이거 뭐라고 읽는지 알아? 이거 소수라고 하거든. 소수.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는 지금 소수를 할 거니까 소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소수에 분류해 봅시다. 자, 소수는 이거 2학년 내용이야. 소수는요 2개로 분류할 수 있어. 뭐랑 뭐다? 유한이랑 무한. 유한소수, 무한소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지금 요거 소수 분류를 굳이 왜 하냐면요, 무리수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유한소수, 무한소수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요 무한소수를 또 나눌 수 있어. 뭐랑 뭐다? 맞아. 순환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러니까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도 하는데 지금 그냥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여기서 뭐가 유리수인지 아세요? 맞아. 순환소수랑 유한소수가 유리수다 까지를 우리 2학년 때 했었어요. 얘네가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유리수 정의도 기억날까? 뭐 어떤 형태가 되는 걸 유리수라고 한다라고 했었는데 쉽게 생각하면 분석글로 나타낼 수 있는 거가 유리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는요, 이거 이름 엄청 긴 거 있잖아. 이거 굳이 언급 안 하고 넘어갔었어 2학년 때는. 근데 지금은 언급을 할 겁니다. 유리수의 반대 뭐라고 하면 돼? 무리수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수를 배웠었어요, 사실상 2학년 때. 근데 다만 이 단어는 그냥 몰랐었던 거지.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나아가가지고요, 이거 개념 문제로 이거 좀 많이 나와요. 너네가 이거를 쭉 그릴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이게 보통 아까 말했던 주말 테스트 개념 문제 있잖아요. 거기서 보통 이 문제가 항상 나왔거든. 그래서 요거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실수의 분류 할 거야. 실수의 분류. 자, 실수의 분류. 혹시 실수라는 단어 처음 듣죠? 처음 듣진 않겠구나. 3학년 1학기를 다 했으니까. 실수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잠깐만. 실수가 무슨 넘버인지 아세요? 뭐라고? 미스테이크는? 리얼 넘버입니다. 실존하는 수야. 실존하는 수.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중등과정 동안은 실수에 대해서만 배울 겁니다. 고등과정에서는 좀 더 새로운 거 배우긴 하는데 별로 그렇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실수를요 2개로 쪼갤 거야. 뭐랑 뭔지 아세요?
유리수, 무리수야. 실수는 딱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 유리수하고 무리수. 얘들아, 그리고 무리수에 다른 이름 있잖아요. 요것도 좀 숙지를 해줘야 돼. 무리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순한 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혹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이름까지 좀 숙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일단 넘어갈게요. 앞에서 했으니까. 유리수를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뭐랑 뭐다? 맞아. 정수랑. 이거 좀 이름이 긴데 이거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야. 근데 정수, X, 유리수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근데 너네는 이거 다 좀 써줄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쓸 때는. 정수는 몇 개로 나눠질까 또? 세 개로 나누자. 뭐랑 뭐랑 뭐? 맞아. 맞아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특히 양의 정수는요. 다른 이름이 있어. 양의 정수.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그래서 이거 너네가 소수의 분류랑 실수의 분류를 쭉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관련 개념 문제가 나오거든. 머리로 하려고 하면은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써놓고 그냥 비교를 하는 게 훨씬 편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해볼까? 아니다. 이거 이따가 예시 나오면 합시다. 아무튼 요거는 좀 개념적인 거였습니다. 요건 좀 숙지를 좀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두 번째 내용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사실상 요 두 번째 단원에서의 핵심 유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뭐라고 할 거냐면은 실수와 수직선이라고 할게. 실수와 수직선. 말을 뭐 실수와 수직선이라고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무리수와 수직선입니다. 무리수를 막 수직선에 표현하고 관련된 성질에 대해서 하는 거긴 한데요. 근데 무리수만 할 건 아니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게. 자, 1번 네모 무리수와 수직선이라고 할게요. 그 수직선에다가 무리수를 표현할 거야. 이게 여기 단원에서 엄청 자주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이따가 시험에서도 내기도 했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수직선에 루트 2 표현하기라고 할게.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해볼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보통 수직선이랑 도형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 자, 수직선 이렇게 좀 그려주시고요. 양쪽 화살표 이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가운데를 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거 그냥 격자 양의 방향으로 1, 2,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좀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삼각형 하나를 그릴 겁니다. 직각삼각형. 여기까지 보통 문제에서 주거든. 잠깐만. 이거 너네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그림이 너무 작아질 것 같아서 조금 좀 크게 그려볼게. 너네는 그냥 놔둬도 돼.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릴 겁니다. 얘는요, 가로 길이가 1이고요, 세로 길이도 1이야. 자, 봐봐요. 루트 2를 수직선 위에 표현한다고 했어. 뭘 하시면 되냐면요, 빗변 길이 구하시면 돼요. 빗변 길이가 뭐다? 루트 2야. 혹시 그 3학년 2학기 배운 사람 있을까? 3학년 2학기? 알겠습니다. 언제 배웠어? 3학년 2학기는? 작년 초? 거의 1년 하고도 한 반 정도 지난 건가? 많이 배웠다. 자, 한번 해볼게요. 공수투 다 나갔다 했나? 이번 년 초에 다 나갔는데. 다 나가긴 했어. 학원을 옮겨서 다시 해요. 그래? 근데 다 나가기는 했네. 네. 그래, 알겠습니다. 이거 빗변의 길이가 뭐다?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지호 말고는 다 그냥 3학년 2학기는 아는 건가? 조금 하긴 했어. 삼각비 혹시 할 줄 아세요? 특수가 좀 까먹었어요. 알겠어요. 이거 그냥 피타고라스 쓰면 됩니다. 왜냐면은 3학년 2학기에서도 다시 요거 좀 배우는데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면은 1대 1대 루트 2라는 비율을 좀 배우거든요. 그래서 뭐 피타고라스 근데 쓰면 되기는 하는데 요거 그냥 바로 루트 2다라는 것도 좀 구할 수가 있어. 근데 뭐 지금은 이게 핵심은 아니니까 좀 루트 2라는 건 피타고라스 써서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3학년 2학기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다음 단원이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그냥 안 쓰고 할 거야. 이제 앞으로 계속 하는 것들은. 자, 아무튼 루트 2가 될 거고요. 자, 봐봐. 수직선에 표현해야 돼. 수직선에다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뭘 해주면 되냐면요. 부채꼴 그리셔야 돼요. 부채꼴. 아시겠죠? 자, 루트 2를요.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을 그릴 겁니다. 자, 부채꼴을 대략 뭐 요런 식으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좀 이름을 편의상 이름을 붙여줄게요. 자, 여기를 A라고 할 거고요. 수직선과의 교점을 그냥 B라고 할 겁니다. 예, 그럼 요 부채꼴은요. 반지름의 길이가 뭐라고 하면 돼?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선분 OA랑요. 선분 OB의 길이가 루트 2로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수직선의 루트 2는 어디라고 하면 될까? 수직선에서 루트 2. 에 해당되는 거는 B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수직선의 무리수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편의상 루트 2 그냥 숫자 딱 정해서 있는데 수직선의 무리수 표현하기.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부채꼴 그리시면 됩니다. 부채꼴. 그리고 좀 더 정확히는 부채꼴과 수직선의 교점 구하시면 돼요. 부채꼴과 수직선의 교점.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거 유형 있잖아요. 이게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다 그릴 수 있겠죠? 요거 그 하나만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 어떤 거 할 거냐면요. 그 29페이지에 2번 29페이지에 2번 이거는 사실 완전 기본 문제는 사실 아니야.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너네가 요 정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29페이지에 2번 뭐 사각형 여러 개 그려져 있는 거 이거 1분이면 되겠죠? 그냥 대응하는 점만 바로 구하면 되니까. 야, 이거 그 2-루트 2에 대응하는 점, 이건 구했죠? 이거 답 A입니다, A. A가 될 거고요. 이거 혹시 윤호도? 그냥 그럴 거고. 이거 그래도 감이 좋다. 이거, 요거 있잖아요. 요 숫자. 얘가 의미하는 걸 한번 봐볼게요. 아시겠죠? 보통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유리수, 그 다음에 부호, 그 다음에 무리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각각이 의미하는 게 있거든. 유리수는요. 기준점이라고 보면 돼요. 기준점. 자, 얘는요.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이라 하면요. 여기를 그러니까 부채꼴 그릴 거잖아. 부채꼴의 원의 중심에 해당되는 거야. 아시겠죠? 얘는 기준점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부호 있잖아요. 방향이야. 방향. 왜냐면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거든요.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음의 방향으로 갔다는 거야. 음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다는 건지가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리. 그러니까 부호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리수는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의 방향으로 그러면은 뭐 A, B, C가 될 텐데요. 음의 방향으로 루트 이만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루트 이만큼 같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도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어. 근데 루트 2가 대략 몇인지는 이제 다시 또 뒷내용 하면서 좀 봅시다.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채꼴 그리시면 되고요. 얘가 갖고 있는 의미도 좀 숙지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근데 요 문제는 이런 문제는 다 잘 푸는 것 같구나. 적용 잘 해가지고. 자, 다시 계획문으로 좀 넘어와가지고요.
이거 실수와 그 수직선 그 관련된 또 개념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건 그냥 문제에서 그냥 보기에서 그대로 표현이 되거든요. 좀 숙지를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 지금 한 30분 정도가 남았어요. 지금 우리가 써야 될 내용들은요, 뭐 얼추 다 쓰기는 했어. 아마 내 생각에는 반 페이지 정도만 얼추 다 쓰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반 페이지 정도 쓰고 관련된 뭐 대표 문제 한 몇 개만 풀고 C단계 문제 몇 개 풀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 합시다. 내신에서 좀 보통 자주 나오는 C단계. 자, 요거 아까 하던 거 요거 이어서 쓸 겁니다. 요거는 좀 그림 표현하는 거 했고요. 이제 좀 관련된 개념 내용 나오는 거 해볼게. 자, 실수와 수직선의 성질이라고 할게요. 실수와 수직선의 성질. 실수와 수직선의 성질하고요. 문장 한 3개 정도를 쓸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 간격을 적당히 좀 벌려서 써주세요. 첫 번째, 한 2줄 정도? 한 줄 내지는 2줄 정도 쓸 것 같아요. 좀 여유 있게 좀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수직선 있잖아요. 수직선. 수직선은요. 실수로요. 완전히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에 실수 있잖아요. 루트 2라는 무리수, 뭐 1이라는 유리수, 그 다음에 0이라는 뭐 정수, 뭐 이런 것들을 모든 숫자들을요, 모든 실수를요, 수직선에 대응하는 점에다가 다 이렇게 채워 넣어요. 그러면은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엄청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 뭔 말인지 알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수직선은요, 실수로 완전히 메울 수가 있어. 괜찮을까요? 요거는 그냥 문제에서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이렇게 정리해볼게. 수직선은 실수에 대응하는 모든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근데 보통 개념 문제에서 이런 완전히 혹은 뭐 무조건 이런 표현 나오면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예외야. 얘는 완전히 메울 수 있다라는 말이 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도 한번 봐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거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모든 실수는요, 수직선에 대응하는 점이 하나씩 다 있어요. 무리수도 수직선에 대응하는 점이 하나씩 다 있고요. 유리수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무리수,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 다 짝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숫자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 한 점에 각각 대응한다 라고 쓸게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요. 예를 들어서 루트 5는 수직선에 대응하는 점이 없다 라고 물어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물어봐.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거짓입니다. 루트 5도 대응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수가 좀 생소해서 이거 아닌가 싶을 수가 있는데 무리수도 다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숫자는 다 대응하는 짝이 있어요. 수직선 위에. 그리고 세 번째 표현도 한번 봐볼게요. 이거가 좀 이게 좀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긴 한데, 자,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쓰는 것들은 참인 문장을 적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요 표현이 그대로 나올 때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실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하고 5라고 할게요. 실수죠? 자, 여기에는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근데 무수히 많다는요. 셀 수가 없다는 거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이라는 표현은 셀 수 있을 때는 안 씁니다. 아시겠죠? 그때는 틀린 거라고 봐야 돼. 자, 셀 수 없을 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해요. 자, 그럼 다시
2하고 5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참일까 거짓일까? 참입니다. 유리수도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요 두 수 사이에는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입니다. 그럼 두 수 사이에는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거짓입니다. 셀 수가 있죠. 뭐 두 수 사이니까 3, 4, 두 개죠. 이건 무수히 많다고 표현을 못해요. 무수히 많은 자연수가 존재한다. 요것도 거짓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만 좀 구분해 주세요.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요, 무수히 많은 실수도 존재할 수 있는데 뭐도 존재할 수 있다? 유리수하고 무리수도 존재할 수 있다. 요것도 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다. 이거를 좀 변형한 거긴 한데,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요, 무리수만 존재한다. 참일까 거짓일까?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요, 그냥 유리수도 있고요, 뭐 정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실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무리수만 존재하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도 변형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엄청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요. 이것만 확실히 참이라고만 알고 있으면은 이거 관련된 거 틀릴 일은 없을 겁니다. 개념 문제는 뭐 굳이 풀어보진 않을게요. 그 방금 얘기해 준 게 다니까. 자, 그리고 그 마지막 내용만 적어 봅시다. 자, 3번이야, 3번. 자, 3번. 이게 오늘 그러니까 그 단원 2개를 나가는 거야, 사실상. 평소 필기 내용이 막 이렇진 않아요. 오늘 좀 많은 편이야. 근데 다음 시간도 2단원 나가야 되거든? 제곱근의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이게 단원 서로 2개 다른데요. 이거 그냥 한 번에 나갈 거야. 근데 이거는 쓸 내용이 막 그렇게 많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계산하는 거니까. 아무튼 오늘이 그래 쓸 양이 좀 많아요. 자, 대소관계와 제곱근표라고 할게요. 그 아까 2번에서 무리수와 수직선 거기 부분에서는요, 그 수직선에 이거 막 표현하는 거 있잖아. 그거가 엄청 자주 나오고요. 여기서도 좀 자주 나오는 거 있어. 대소관계 관련해가지고요. 그거를 한번 좀 정리할 겁니다. 대소관계가 뭔지 아세요? 크고 작음의 관계야. 대소관계를 비교하시오 라고 하면은 부등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첫 번째. 자, 일단 대소관계에 대해서 해봅시다. 실수의 대소관계. 실수의 대소관계라고 할 거고요. 대소관계를 비교하라고 하면은 부등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괄호하고 부등식으로 표현이라고 좀 언급을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혹시 실수 대소관계 비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뭐 실수는요, 뭐 유리수, 무리수, 무리수, 유리수를 다 얘기하는 거거든. 실수 대소 비교 어떻게 하면 될까? 혹시 기억날까? 지호는 기억나겠다. 그냥 비교하면 되는. 맞아요. 그냥 비교하면 돼요. 빼가지고요, 양수인지 영인지 음수인지로 확인하는 거거든. 너무 당연한 거잖아. 봐봐. 자, 만약에 A에서 B를 뺐는데 양수가 나왔어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커? A, B? A가 더 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실수 대소 비교할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기본 형태야.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A에서 B를 뺐는데 0이 나왔어. 그럼 두 개가 같다는 말이고요. A에서 B를 뺐는데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은 B가 더 크다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두 수 비교할 때요, 유리수 비교하는 거 너무 쉬워. 그래서 유리수, 무리수를 비교하게 하거나 막 좀 복잡한 무리수끼리 비교하게 하거나 하거든요. 빼가지고 부호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거 한번 좀 내용을 적어 볼게요. 그 뭐라고 할 거냐, 유리수와 무리수 대소 비교라고 할게. 근데 뭐 너네는 이거 다 알겠다. 처음이 아닌 사람이 많으니까. 자, 3하고요. 루트 8 대소 비교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뭐가 더 커요?
3이 더 커요. 그래서 3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려고 어떻게 했어? 맞아. 요거를요. 일단 이렇게 해볼게. 얘는요, 사실 좀 간단해가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안 가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할게요. 봐봐. 3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식을 쓸 때는 좀 이제 다른 얘기거든. 식을 쓸 때는 빼가지고 양순지, 영인지, 음순지로 표현하는 게 가장 깔끔해. 그 풀이를 쓸 때는. 자, 두 개를 뺐어. 근데 루트가 없는 얘랑 있는 얘를 비교해야 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3을요,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얘 그럼 루트 몇이라고 하면 돼? 3은 루트 몇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 루트 9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자, 루트가 없는 얘랑 있는 얘 비교할 때는요,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해. 자, 루트 9가 그러면은 더 크기 때문에 양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서 양수가 나왔으니까 앞에 게 더 크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 밑에다가 모두 루트를 사용해 표현이라고 할게. 자, 표현하고 비교. 그러니까 루트가 있는 얘랑 없는 얘 비교할 때는요, 그냥 다 루트를 씌워버려. 그러고 비교하시는 게 가장 직관적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뭐 요거는 조금 복잡한 거긴 한데 그 확인 5번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28페이지 확인 5번. 방금은 사실 너무 쉬운 예시였고요. 28페이지 확인 5번은 좀 같이 봐볼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거야. 두 개 빼가지고 부호를 확인해 주는 게 기본입니다. 28페이지 확인 5번. 이거 일단 원칙은요, 그 두 개씩 빼가지고 양수인지 영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하는 거거든. 근데 혹시 그 숙련자들은 이거 소수로 대략 몇인지 표현하는 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있잖아요. 그러니까 1 루트 8 있잖아요. 이거 소수로 표현하면 대략 몇이야? 바로 할 수 있을까? 소수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뭐 1점 땡땡땡인지 2점 땡땡땡인지 이런 식으로. 맞아. 이거 마이너스 1점 땡땡땡이야. 이거 괜찮을까? 이렇게 하는 거? 숙련자들은? 요거는요? 얘도 마이너스 1점 땡땡땡. 괜찮죠? 이거 마이너스 2. 이렇게만 봤을 때 A하고 B만 비교하면 되겠다. A하고 B는 근데 좀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근데 둘 중에서 봤을 때 뭐가 더 크겠어? B가 더 크겠죠? 더 적은 만큼 뺐으니까. 이렇게 숙련되면 바로 할 수 있기는 한데요. 그냥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 빼가지고 비교해줘야 돼. 어떤 거 비교해줄 거냐면요. A, B 비교할 거고요. B, C를 비교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근데 사실 A하고 B는 요거 해야 되나? 그 A에서 B를 빼볼게요. A에서 B를 뺄 거야. 그러니까 정석풀이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두 개를 빼요.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 마이너스 루트 8 플러스 루트 6이 됩니다. 얘는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 음수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서 뭐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A보다는 B가 더 크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잠깐만. B랑 C 말고요. A랑 C 비교합시다, 그냥. A랑 C. 자, 그러면은 A에서 C를 또 빼볼게요. A에서 C를 뺄 거야. 그러면은 1 루트 8에서요. 마이너스 2를 할 겁니다. 계산을 하면요. 3 루트 8이 나와. 지금처럼 루트가 있는 얘랑 없는 얘 비교할 때 어떻게 해주라고? 모두 루트를 씌워주라고 했어요. 3은 루트 몇이다? 루트 9입니다.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8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은 양수가 되니까 A가 더 크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C보다는 A가 더 큽니다. 자, 비교하면은 C가 제일 작고요. A가 중간, B가 가장 크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C가 가장 크고, C가 가장 작고 A가 중간, B가 가장 크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석풀이긴 한데요. 이거 사실 너무 쉬워. 이게 실전에서 이런 문제 안 나와. 그러니까 바로바로 비교할 수 있으면 바로바로 좀 해주시면 돼요. 숙제할 때는. 그리고 숙제할 때 그 과제 노트에다 그 풀이를 쓰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막 쥐어 짜내서 길게 쓸 필요 없어. 그냥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너네가 실제로 문제 풀기 위한 풀이 정도만 좀 정리를 하고요. 실제로 막 뭔가 수행평가나 서술형에 대한 좀 연습 용도로 하는 풀이 쓰기는 테스트 시간에 자세히 쓰시면 됩니다. 그때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거야. 근데 숙제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너무 자세히 쓰려고 하면은 막 3, 4시간 걸려.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자, 대소비교 하는 거 연습을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그 제곱근표 보는 법만 한번 봐봅시다. 제곱근표 보는 법. 필기, 요 마지막 필기만 한번 해볼게요. 예. 그 숙제할 때 오른쪽 한 비워두셔야 돼요. 그거 비워두고 하고 있지. 그렇게 하죠. 처음이니까. 잠깐만, 이거 좀 지우고. 얘들아, 너네들 과제할 때요. 그 과제 노트 있잖아. 그게 이렇게 돼 있거든? 한 페이지에 6칸으로 나눠져 있어. 6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원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면요. 문제 푸는 거는 왼쪽에만 문제를 풀어. 왼쪽에만.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뭐 하는 거냐면요. 그 오답칸이거든요. 오답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를 3개를 이렇게 풀었는데 얘는 맞았어. 이거 맞았어. 이거 틀렸어. 그러면은 맞은 거는 그냥 여기 비워두면 되는 거고요. 틀린 거에 대해서만 오답을 여기다가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답이 너무 적으면 이게 좀 아까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일단은 요 방법으로 일단 해봅시다. 아시겠죠? 요 방법으로 한 주 정도 진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진행할지 어떻게 할지는 좀 다시 알려줄게. 그래서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 초록색 스프링 노트 과제 노트를 얘기하는 거야. 왼쪽 3개만 문제를 쭉 계속 푸시고요. 여기는 오답칸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답할 때는 색볼펜으로 좀 한번 진행해주세요.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렇게 한번 1주 정도 진행해 봅시다. 다음 주까지. 요건 너네 이따가 테스트하고 오면 아마 내 생각에는 그 30분까지는 오답 안 할 것 같아요. 시간 좀 남을 것 같아. 그럼 남은 시간에 다음 시간 숙제를 좀 하면 되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알려줄게.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서영아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그 오른쪽에다가 쓰는 걸로. 자, 3번 네모 이거 미안해. 그 3번 네모가 아니고 2번 네모야. 이거 마지막입니다. 제곱근표라고 할게요. 제곱근표. 자, 문제에서 제곱근표라는 걸 줄 때가 있어요. 제곱근표. 그러니까 어떤 표를 줘놓고 제곱근표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제곱근표 읽는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제곱근표. 숫자를 대략 써볼게요. 자, 0, 1, 2, 3. 그 다음에 1.0, 1.1, 1.2 이런 식으로 좀 써볼게. 제곱 읽는 법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표를 줘놓고 제곱근표다라고 하면은 여기 숫자가 쫙 채워져 있거든. 얘가 뭘 의미하는지만 한번 봐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열에서는요 1.0이고요. 행에서는요 1이야. 그러면은 여기 오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제곱근표라고 했으니까 제곱근에 대한 거거든. 루트 1.01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곱근표는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해보자. 자, 열에서는요 1.1이고요. 그 다음에 행에서는 2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가 의미하는 거는 루트 몇일까?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요. 루트 1.12입니다. 1.12. 그리고 마지막. 자, 여기서 1.22 그리고 여기서 3. 여기서 의미하는 요 숫자는요. 루트 몇을 의미하는 걸까? 1.23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표를 줘놓고 제곱근표라고 언급했을 때만 이렇게 보는 거야. 요거 문제 좀, 근데 요거는 뭐 쉬우니까 괜찮겠죠? 야, 그러면은 그 방금 제곱근표 이거 그 연습을 한번 해보긴 해야겠죠? 근데 그 페이지 어디 펴면 되냐면요. 그 28페이지에 확인 6번. 요것만 풀고 센으로 넘어가자. 센 C단계로 넘어갈게요. 28페이지에 확인 6번. 요것만 그냥 바로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었어? 엄청 빠르다. 소영이 엄청 빠르네. 눈 깜짝할 수 풀었네. 눈 깜짝하니까 다 풀었네. 요거는 표만 잘 보시면 됩니다. 답은요, 그 4752고요. X가 뭐 나왔어? X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그러니까 그 왼쪽에 있는 20과 그 위에 나와 있는 5의 그 마주치는 요 숫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X 구하는 거는. 그래서 X는 4.528 이렇게 나올 거고요. Y는 뭐 나왔다? 21.4? 22.4? 22.4. 표 요런 식으로 보고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뭐 하다 보면 금방금방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문제 마무리가 됐으면은 개념 원리 일단 좀 덮어보세요. C단계 그러니까 우리 두 단원 나갔잖아요. 단원별로 한 문제씩만 보고 마무리하자. 일단은 그 27페이지, 센 2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센 27페이지에 149 봐볼게. 쌤 149번 C단계. 요거 지금 보시면요. A가 0하고 1 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억에서 리을까지 옳은 것 개수 구하라고 합니다. 이거 원래 같았으면은 조금 풀어볼 시간 준 다음에 그리고 같이 볼 텐데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가보자. 이거는 하기 전에 요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 요거 좀 대소관계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내신에서는 약간 기본 문제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특이해가지고 봐봐요. 2라는 숫자가 있어. 이거 제곱하면 뭐야? 이걸 또 제곱하면 뭐야? 요렇게 되죠. 자, 그럼 봐봐.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제곱하면 뭐야? 또 제곱하면 뭐야? 1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봐봐요. 그 가운데 거 기준으로 봐볼게. 자, 얘는요 1보다 커. 그쵸? 1보다 큽니다. 얘는 1보다 커. 얘는요 1보다 작아요. 뭐 할 거냐면요 4의 입장에서는요 2는요 루트를 씌운 거야. 괜찮을까? 4의 입장에서 16은요 제곱을 한 거야. 괜찮을까? 그러니까 얘는요 4 입장에서 루트 씌운 거고요. 얘는 4 입장에서 제곱을 한 거야.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 2분의 1은요 4분의 1 입장에서 뭐 한 거야? 루트를 씌운 겁니다. 16분의 1은요 제곱을 한 거야.
자, 봐봐요. 이거 특이한 대소관계인데 만약에 어떤 수가 1보다 큰 수는요. 제곱을 할수록 커집니다. 괜찮을까? 1보다 크면은 제곱을 할수록 커져. 근데 반대로 루트를 씌울수록 어떻게 돼? 작아집니다. 루트를 씌울수록 작아져. 괜찮을까? 봐봐. 요거는요. 양수인데 1보다 작아. 제곱을 할수록 어떻게 돼요? 커져, 작아져? 제곱을 할수록 작아져요. 괜찮을까? 그러니까 여기선 1보다 크면은 커지고 작아지는데요. 1보다 작으면은요. 작아지고 루트를 씌울수록 어떻게 돼? 커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 양수인데요. 1보다 작은 양수야. 그러니까 밑에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얘는요. 제곱을 할수록 작아져요. 아시겠죠? 루트를 씌울수록 커집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볼게.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이거는 좀 그거긴 한데 요거 할 수 있나? 이거 대소관계 비교할 수 있어?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참이거든요?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확인하면 돼? 이거 가지고 유도할 수 있는데 양변을 어떻게 하면 돼? 양변을 A로 한번 나눠볼게요. 아시겠죠? 양변 A로 나누면은 이걸 이용해서 뭐까지 얻을 수 있냐면은 이 부분 A로 나누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0, 1, A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 얻을 수가 있어. 괜찮죠? 자, 그럼 봐봐. A는요 1보다 작아. A분의 1은요 1보다 커. 그래서 요거는 참이다 라고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기억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용해서 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봐볼게요. 식이 이렇게 돼 있긴 한데요. 마이너스 1을요 이항해 볼게. 그러면은 루트 A는 1보다 작다가 돼요. 지금 A가 1보다 작은 상황인데요. 여기 루트 A는 1보다 작다.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이거를 쉽게 구하려면은 여기에서 또 루트 씌우시면 됩니다. 양수니까. 자, 그럼 루트 A는 1보다 작다가 돼. 그래서 요것도 참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밑에 게 이게 좀 많이 복잡할 수 있거든요. A 제곱은요. 루트 A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이렇게 한번 해볼게. 봐봐. A는요 0하고 1 사이가 돼요. 자, 그럼 봐봐. 아까 1보다 작으면은 제곱할수록 작아진다고 했어. 괜찮죠? 자, 그러면 A는요 제곱을 할수록 작아집니다. 루트를 씌울수록 커져.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봐봐. 이거 첫 번째 그 역수 씌운 거 있잖아요. 역수 씌운 거 A분의 1 있잖아요. 얘는요 1보다 크거든? 괜찮을까? 얘는 1보다 커. 그러면은 A분의 1이 1보다 크고요. 1보다 큰 얘는요 제곱할수록 커져요. 괜찮을까? 제곱할수록 커질 거고요. 루트를 씌울수록 작아집니다. 요거 가지고 비교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는요 아무리 커져도 1보다는 작아. 1보다는 작습니다. 1보다는 작을 거고요. 얘네는 아무리 작아져도 1보다는 클 거야. 요거 가지고 디귿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귿이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긴 했는데요. 자, 봐봐요. 루트 A분의 1은요. 얘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큰 얘 중에서 가장 작은 얘를 얘기하는 거야. 뭐가 됐든 얘는 1보다 큽니다. 자, 얘는 1보다는 커요. 1보다는 큽니다. 자, 그리고 A제곱은요. 작은 얘인데요. 1보다 작은 얘 중에 제일 작은 얘야. 얘는 1보다 작아. 그래서 요건 거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조금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는데 눈에 그래도 담아두세요. 기억리에는 참이고요. 리을은 근데 쉽죠? 얘들 봐봐. 제곱이랑 루트 나왔어. 뭐 해주라고? 절대값 해줘.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곱이 안쪽에 있을 때만입니다. 이거 절대값 해주면 돼. 절대값 A-1 하시면 되고요. 야, 이거 지금 범위가 1보다 작거든요? 양수야, 음수야? 음수입니다. 음수. 자, 그러면은 A-1이 음수다 해가지고요.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붙이고, 반대로 해서 나와.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참이다 보시면 돼요. 요거는 다 맞는 거고요. 디귿만 거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의 개수는 4번이다 라고 마무리 하시면 돼요.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방금 거는 조금 응용 문제기는 했어요. 아무튼 B단계 정도만 일단 마무리 하셔도 됩니다.